자, 반갑습니다. 최벤토입니다. 예, 이제 지금 들어서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자금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치멘토가 봤을 때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이러한 정책과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업중에는 이 수소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미 전기 자동차는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 배터리, 전기차, 이쪽은 이미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이라던가 중국 이쪽에서 굉장히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관련주들이 빠르게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는 선행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수소 충전소가 뭐 대당 뭐 30, 최소 30억에 든다. 이렇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글로벌적으로 현대라던가 도요타를 제외한 다른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던가 배터리 쪽 기업들이 아직은 기술력이 좀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용화가 좀 늦게 진행되면서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요. 이제 수소차는 차근차근 지금부터 차근차근 올라올 그런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소자동차 이제 현대자동차가 기술력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띄울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미 뭐 BMW라던가 뭐 독일차, 뭐 아우디, 벤츠 이쪽에서도 수차를 이미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가 워낙에 빨리 뛰고 있기 때문에 좀 가려진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수소 자동차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소 충전소를 군데군데 세워 놓으면서 이미 수소 자동차를 구매해서 이제 끌고 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없을 만큼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소 자동차, 뭐, 다른 말로 달리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수소 자동차라던가, 뭐, 수소 전기차, 아니면 전기차, 이렇게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될수록 내연기관차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폭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전기차만 잘 될 것이다, 뭐 하이브리드만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이런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수소자동차는 뭐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휘발유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구축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쪽도 이제 감안을 해야 하는 그런 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안정성만 충분히 보장되고 좀 이제 사람들의 인식만 바뀌더라도 수소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처럼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아주 급속도로 상용화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도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 수소 자동차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보상금이라던가 뭐 보증금이라던가 이쪽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까지 민관이 투자해서 2.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이제 수소자동차를 이제 키우기 위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 충전소. 한 대당 30억대 이상이 들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수소 충전소. 뭐 당연히 민간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민간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특히 이 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키울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좀 외면을 하면서 이제 크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면서 혁신 성장에 수차를 끼워 넣으면서 이쪽도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시장이 빠르게 커진다면은 전기 자동차 못지않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을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 따라서 반드시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소 자동차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소 충전이 이제 민간 SPC를 설립할 거고요. 또한 수소 유통센터를 신설할 거고 융복합,
충선소 역시나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수소차 충전소, 수소차 인프라 쪽에 좀 정부 정책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쪽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버스입니다. 버스는 수소차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자동차류이기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강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힘을 내는 것에 적합한 그런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죠. 참고로 이 S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관, 그러니까 일부 사기업이 운영을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과 관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인프라시스를 늘렸죠. 그러니까 운영은 이제 미니하지만 이제 뭐 보증금이라던가 뭐 좀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가지 않게 특히나 초기 설립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보증금 지원 정책을 해주는 것이 이 SP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 봐야겠죠. 관련주들은 이제 체메토가 현재로서 핵심 관련주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형 모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다음으로 수소 연료 탱크, 이렇게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품들, 이렇게 핵심 연료전지 부품들, 고분자 전해질, 분리막, 냉각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모터 기술력이 당연히 발달해야겠죠. 그리고 이 수소차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차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연료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초기에 진행되어야 할 점은 이제 소비자들이 사기 위해서는 이 수소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프라 시설이 깔려 있어야겠죠. 수소 충전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연료 전지 부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고분자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냉각장치 이쪽이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로는 이제 현대모비스와 S&T 모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S&T 모티브와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둘 다 뭐 굉장히 대기업에 속하고 있죠. 대기업이라든가 뭐 걸쭉한 이제 중견기업에 속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모터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 가장 기술 복합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중견기업에서 개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던가 S&T 모티브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S&T 모티브는 현대, 기아, 차뿐만 아니라 뭐 다임러라던가 뭐 포드 이쪽에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비중이 매출 비중이 이제 뭐 자동차사 중에서는 가장 크다.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답 나오죠. 보시면 이제 자리가 괜찮습니다. 지금 하반 경직성을 아주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다시 돌려준다면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와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 빵 튀어주면서 주가 올라와야 되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눌린다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T 모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 충전소 쪽 봐야겠죠. 수소 충전소. EM 코리아. 수소 충전소 EM 코리아가 있습니다. 뭐 정부 쪽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 쪽에서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EM 코리아 이제 사장을
이런 민관군 협력 프로젝트에 이제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제 틀림없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탱크는 일진 다이아. 특히나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3,000대가량, 연간 3,000대가량 수소 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산 시설을 다 마련해 놔라. 이렇게 이제 정부 쪽에 요청이 있었고요. 일진 다이아는 전부 다 생산 시설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에는 코롱 머티리얼. 전해질 쪽은 이제 앞으로도 뭐 수소차가 크면 클수록 이 소재주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좀 고평가되더라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리목에는 시노펙스. 시노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모멘텀이 나타나면은 가장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바로 중소기업들 중에 이제 이쪽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냉각 장치로는 GMB 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부품들 반드시 관심 종목 해놓으시고 꾸준히 이제 주가 흐름 지켜보신다면은 반드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굉장히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작년부터 중국 사드 보복이 시작되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크게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 쪽 자동차 부품 쪽에는 아직도 여전히 좀 매출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하죠. 친환경차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면서 이제 부품사들에 대한 이런 매출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실적을 예전 이제 2년 전, 3년 전만큼 회복만 해준다면은 이제 부품주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적이 증가한다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당연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 지원 정책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괜찮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에는 이렇게 수소 충전조화선과 이제 2018년에는 주로 수소 충전소, 민간, SPC 설립 이쪽에 이제 정부 지원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약 1,900억 원, 1,900억 원이 이미 지금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수소버스 제작. 이때부터 수소버스 제작에 들어갈 거고, 뭐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수소 이제 버스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버스용 수소 저장 용기 개발을 할 거고요. 국산 CNG 개발 장치 양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용기 다 말씀드렸죠. 수소 연료 탱크 일진 다이아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연도가 바로 내년부터다. 그리고 2020년. $4,200원. 연도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소차. 그렇죠. 이제 수소차 이제 증설해야겠죠. 수소차 생산 공장 증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택 공장 증설. 그리고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양산. 패키지형. 그러니까 뭐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기차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복합적인 그런 사업체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금은 이제 2조 원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정부 지원금 자체가 이렇게 꾸준하게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반드시 지켜봐야 할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이제 수소 자동차가 16,000대 가량 보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부품사들 쪽도 뭐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S&D 모티브도 이제 설명드렸고요.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턴어라운드라던가 뭐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잠정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흐름을 내고 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수소자동차, 뭐 수혜주들, 수소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만 이제 최멘토 물러나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주식에 있어서 혹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글로벌 경기까지 다 매일매일 다 분석해드릴 거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몇 발도 앞서서 다 분석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다 해주시고 저 최멘토가 방송 올릴 때마다 다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